안녕하세요. 해외 축구를 전문 분석해드리고 있는 해축다나와입니다.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무료 멤버방에서 99% 적중률의 픽을 받아보세요. 애틀란타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TRN은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이선 자원들의 합류 시간을 벌어준다. 알미로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드리블 돌파와 패스 선택으로 공격 전개에 활력을 준다. 알렉세이 미란추크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환 패스로 전방을 지원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활동 반경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다.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통해 중원 숫자를 늘려 점유율을 확보하려 하지만 지나치게 중앙으로 몰리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질 수 있다. 애틀랜타는 알미론과 미란추크를 중심으로 중원 점유를 노리지만 루트가 단순하다. 콜럼버스는 로시와 아부알리가 위협적이지만 좁은 공간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두 팀 모두 중앙 집중 전술에 갇히며 루즈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상성의 충돌 끝에 무승부라는 결과가 가장 설득력 있는 선택지다. 이 경기는 측면 공격과 압박 강도가 경기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샬럿은 자아의 폭발적인 돌파와 컷인 플레이로 마이애미의 불안한 측면 수비를 지속적으로 파고들 수 있다. 브로니코의 중원 압박이 더해진다면 마이애미의 빌드업은 자연스럽게 끊기고 세고비아 중심의 단조로운 공격 루트는 차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샬럿이 초반부터 압박과 측면 돌파로 주도권을 잡으면 마이애미는 경기 내내 끌려다니는 그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애미가 피코의 돌파와 세고비아의 제공권을 활용해 단기적인 변수를 만들 수 있지만 전술적 안정감은 떨어진다. 결국 공격 완성도와 전술적 다양성에서 확실히 앞서는 샬럿이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홈팬들의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샬럿의 우세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 경기는 신시내티의 선수비 후역습 전술이 내슈빌의 미드블록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신시내티는 NK와 브레너의 투톱이 후방 롱패스를 받아 역습을 전개하면 에반데르가 속도를 더하며 찬스를 완성한다. 내슈빌은 무쿠타르가 자유롭게 풀어야 공격 루트가 살아나지만 신시내티의 압박에 묶일 경우 전개 속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신시내티는 수비 안정과 빠른 전환이라는 양날의 무기를 지녔고 내슈빌은 전술 의존도가 높아 변수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슈빌이 초반 주도권을 쥐지 못한다면 후반부에는 역습의 속도와 날카로움에서 신시내티가 완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결국 선수비 후역습의 완성도가 승부를 좌우할 것이다. 이 경기는 전방에서 무게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의 존재 여부가 승부를 가른다. 벤테케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올랜도의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흔들 수 있다. 피라니와 홉킨스의 연계 플레이가 살아난다면 DC 유나이티드의 공격은 더욱 입체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반면 올랜도는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으나 제공권 싸움과 압박 회피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체력전으로 흐를 경우 교체 카드의 영향력에서도 DC 유나이티드가 강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포스트 플레이와 전방 응집력이 뒷받침되는 DC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몬트리올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오우수는 중원에서 압박 저항 능력과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에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실리는 측면에서 속도를 활용해 전진하지만 수비 가담이 늦어 뒷공간을 내주는 약점이 있다. 롱스테프는 이선에서 세컨드볼 연결과 슈팅을 노리지만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집중력이 분산되는 경우가 많다. 몬트리올은 전체적으로 볼을 소유하며 경기를 풀어가려 하지만 수비 전환이 느려 역습 대응에서 뒷공간을 쉽게 내준다. 특히 포백 수비진이 넓게 벌어지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불안이 반복된다. 몬트리올은 소유와 빌드업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만 뒷공간 대응이 불안하다. 세인트루이스는 웨벤의 패스와 클라우스 정상빈의 침투를 앞세워 단숨에 골 찬스를 만들 수 있다. 수비와 공격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는 세인트루이스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매치는 날카로운 역습 전환을 앞세운 세인트루이스의 승리로 귀결될 전망이다. 뉴잉글랜드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카를레스 힐은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지만 주변의 움직임이 굼떠 연결 효율이 떨어진다. 그는 탈압박과 공간 활용에 능하나 최전방 마무리 자원들이 이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나고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존재감을 보이지만 슈팅의 정확도가 낮아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유수프는 측면에서 스피드 돌파를 시도하지만 마무리 선택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뉴잉글랜드는 박스 앞까지는 볼을 운반하지만 득점으로 이어질 루트가 제한적이다. 뉴잉글랜드는 힐의 창의성에도 불구하고 결정력 부족이 뼈아프고 토론토는 전방 득점 부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서로의 약점이 맞물리며 박스 안에서의 위협 장면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양팀이 끝내 골문을 열지 못한 채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시카고의 포메이션은 4-3-3-3이며 싱커나일은 전형적인 클래식 윙어 형태로 터치라인을 따라 빠른 침투를 시도한다. 그는 폭넓은 활동량을 통해 상대 풀백을 흔들고 날카로운 크로스와 컷백으로 공격 완성도를 높인다. 쿠이퍼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점과 제공권 싸움에 강하며 싱커나일의 컷백을 마무리할 준비가 돼 있다. 오레겔은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통해 볼을 전방으로 공급하며 템포 조율과 압박 저항 능력도 뛰어나다. 시카고는 이 삼각구도를 활용해 꾸준히 득점 찬스를 만들며 홈 이점을 바탕으로 압박 강도를 높여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비 전환 시에도 중원에서 빠르게 압박을 가해 상대의 역습 루트를 사전에 차단한다. 시카고는 싱커나헬의 폭넓은 돌파와 쿠이퍼스의 박스 장악 능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득점을 노린다. 오레겔이 중원에서 템포를 잡아주며 공격 루트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점도 강점이다. 반면 뉴욕시티는 모랄레스 중심의 전개가 쉽게 차단되고 원정 불안까지 겹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 심리 운영 모든 측면에서 시카고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극단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수비를 우선시하는 전술적 흐름이 뚜렷하다. 댈러스는 패링턴과 카이키의 측면 돌파가 무기가 될 수 있으나 두터운 블록을 깨뜨리기엔 창의성이 부족하다. 오스틴은 부카리의 스피드와 페레이라의 패스가 공격의 핵심이지만 수비적인 운영 기조 속에서는 날카로운 장면을 자주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서로의 움직임이 쉽게 읽히며 장기적으로 루즈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의 역습으로 찬스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양팀 모두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성향 탓에 결정타로 이어지긴 어렵다. 결국 90분 동안 상쇄되는 전술 구도 속에서 무승부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시애틀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무소부스키는 전방에서 유연한 움직임과 마무리 감각으로 박스 안을 위협한다. 코사 리엔치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지켜내며 짧은 패스로 템포를 조율해 전술적 완성도를 높인다. 롤단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커버하며 전환 국면에서 빠르게 볼을 이어주는 핵심 축이다. 시애틀은 볼이 위치한 지역에 다수의 선수를 집중 배치해 수적 우위를 점하는 구조를 통해 점유율을 장악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슈팅 찬스 창출 빈도가 높아지고 상대를 끌어내는 동안 체력 소모까지 유발한다. 결국 시애틀은 공격과 수비 전환 모두에서 주도권을 가지며 점유율 기반의 축구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시애틀은 점유율 기반 전술과 지역 수적 우위를 결합해 상대를 압박할 수 있다. 무소부스키와 롤단의 활동량, 코사 리엔치의 패스 배급은 경기 리듬을 완전히 장악하는 무기다. LA 갤럭시는 압박을 버텨내기 어렵고 뒷공간을 쉽게 내주는 약점이 크다. 결국 경기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시애틀이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이 경기는 손흥민의 파포스트 슈팅이 산호세 3백을 얼마나 흔드느냐가 핵심이다. 산호세는 공격 전개가 답답하고 수비 라인의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커버가 동시에 무너질 위험이 크다. LAFC는 손흥민의 슈팅과 부안가의 침투가 반복되며 파이널 서드에서 끊임없는 위협을 이어갈 수 있다. 산호세가 조세프 마티네스를 중심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중원 전개 속도가 느려 기회 창출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경기 전체 흐름은 LAFC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산호세는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과 수비 불안이 겹칠 수 있다. 결국 공격 효율성과 전술 완성도에서 앞선 LAFC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콜로라도의 포메이션은 3-1-4-2이며 라파엘 나바로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위치 선점으로 득점 기회를 만든다. 그는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수비 뒷공간을 노리지만 지원 자원의 합류가 늦으면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로젠베리는 수비 라인에서 공중 경합과 대인 방어를 책임지지만 측면으로 넓혀지는 움직임에는 기동력이 떨어진다. 아론스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세컨드 볼 처리에 능하지만 상대 압박이 거세면 안정적인 빌드업이 무너진다. 콜로라도는 3백을 기반으로 수적 우위를 노리지만 박스 주변 좁은 공간, 대응이 약해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제어하기 어렵다. 특히 라인이 내려앉을수록 중원과 수비 사이 간격이 벌어져 휴스턴의 빠른 연계에 취약한 구조다. 이 경기는 휴스턴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이 핵심 변수가 된다.
폰세와 맥글린이 짧고 빠른 연계로 콜로라도의 3백을 흔든다면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콜로라도는 나바로와 아론슨을 앞세워 반격을 노리겠지만 상대 압박과 연계 속도에 대응하기 어렵다. 휴스턴은 링 내의 활동량과 후방 지원까지 더해 공격 패턴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휴스턴의 공격 루트가 더욱 매끄럽게 살아날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흐름을 고려하면 휴스턴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필라델피아는 4-4-2 구조로 두 줄 수비를 형성하지만 이번 경기는 주전 센터백 마카냐의 결장으로 조직력이 크게 흔들린다. 바리보는 전방에서 버티는 힘은 있지만 연계 속도가 느려 공격 루트가 단조롭다. 설리번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탈압박을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쉽게 끊기는 장면이 나온다. 일로스키는 측면에서 침투 의지는 있으나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적인 움직임은 제한적이다. 특히 마카냐의 공백으로 수비 라인이 호흡을 맞추지 못하면 화이트와 밀러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어렵다. 결국 수비 조직력 약화가 경기 전체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마카냐의 결장으로 인해 흔들리는 필라델피아 수비를 밴쿠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가 핵심이다. 밴쿠버는 화이트의 제공권과 밀러의 침투가 동시에 살아나면 필라델피아 수비가 전혀 통제하지 못할 수 있다. 필라델피아는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수비에서도 리더십이 결여된 상태라서 흔들릴 위험이 크다. 밴쿠버는 측면 전개와 박스 안 압박을 반복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가 빠른 역습으로 맞불을 시도하겠지만 전체적인 균형과 안정감에서 밴쿠버가 앞선다. 결국 주전 수비 결장의 공백이 그대로 드러나며 밴쿠버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샌디에고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드레이어는 전방에서 직선적인 돌파와 문전 집중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압박한다. 바즈퀘즈는 2선에서 빠른 전환과 순간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발라카리는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후방과 전방을 매끄럽게 연결하며 직접적으로 드레이어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이다. 샌디에고는 이러한 패턴을 통해 중원과 전방의 간격을 빠르게 좁히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공격 구조를 구축한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침투 타이밍과 세컨드볼 장악 능력이 돋보이며 박스 안에서 다양하게 득점 루트를 창출한다. 이 경기는 발라카리의 움직임이 핵심이다. 그는 후방과 전방 사이 공간을 장악하며 공격 전개 속도를 끌어올린다. 드레이어는 발라카리의 패스를 받아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노릴 수 있고 바즈퀘즈는 전환 속도를 더해 흐름을 강화한다. 미네소타는 5백으로 두텁게 버티려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의 패턴 플레이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샌디에고는 지속적으로 중원과 박스 사이 공간을 공략하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공격 패턴과 전술적 완성도를 감안하면 샌디에고가 확실히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소타가 초반부터 수비 라인을 정밀하게 유지하지 못한다면 경기 주도권은 빠르게 샌디에고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상 오늘 해외 축구 경기 분석 모두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